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최신 우주 뉴스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을 픽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달에서 발견된 유리구슬 기원에 관한 이야기, 옆으로 쓰러져 있는 블랙홀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이슈를 가득 담았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태양계에서는 생명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지구 이외에서는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래가 유망한 천체가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와 수권을 가진 타이탄이나 바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로파가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생명의 존재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징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세레스는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천체로 이 지역에서 준행성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천체입니다. 그러나 세레스는 일반 행성이나 많은 위성들과 비교해도 아직은 소형인데요. 세레스의 직경은 1000km도 안 되고 질량도 매우 작기 때문에 중력으로 일반적인 대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레스에는 적어도 물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하에 고체 혹은 반액체로 된 멘틀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무인 탐사기 던이 보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곳에 유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레스의 가장 큰 충돌 분지 중 하나인 우르바라 크레이터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세레스의 멘틀이 액체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원리적으로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형태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준행성에서는 아직 활발한 지질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내부가 아직 따뜻하다는 뜻이죠. 어쩌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지구 외 생명체가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으로 쓰러진 블랙홀이 뭐야? 핀란드의 과학자들이 희귀한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질량 천체의 위성은 중심별의 적도와 거의 같은 평면상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천체의 자전축 또한 원칙적으로는 공전궤도면을 향해 거의 수직으로 뻗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자전축은 적도인 수직선에서 7.25도밖에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막시 J1820+070은 그런 규칙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계의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쓰러져 있는데요. 게다가 이 블랙홀에는 반성이 있습니다. 반성은 일반적인 항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블랙홀에 조금씩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반성의 궤도면이 평소대로 적도와 일치한다면 이 블랙홀의 자전축은 40도나 기울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자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대답할 수 없다는데요. 블랙홀은 큰 천체가 충돌해서 기울어진 다른 행성들과는 다릅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은 앞으로 천문학자에게 새로운 수수께끼가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행성. 천문 마니아라면 잘 아시겠지만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입니다. 이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황색별 주위를 매우 먼 궤도로 도는 적색 외성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에는 적어도 두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입니다. 이 행성은 항성에서 730만 킬로미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항성과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편인데 프록시마는 매우 어두운 항성입니다. 그러니 암석질의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진 이 외계 행성의 표면 온도는 액체의 물이 존재하기에 딱 좋은 온도일 것입니다. 또 다른 행성은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C입니다. 이 행성은 슈퍼어스,
또는 소형 거대 얼음 행성인데요. 이 행성은 항성으로부터 1.5AU 거리에 있습니다. 최근 프록시마의 제3행성이 2020년에 이미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D로 명명된 이 천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제1행성으로 주성의 주위를 반경 4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매우 가까운 궤도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보다 더 가까운 궤도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2년이나 기다린 걸까요? 자신들의 발견을 뒷받침하려고 했던 걸까요?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D는 아무래도 소형 행성으로 보였습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화성의 2배, 즉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 행성은 단단한 지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프록시마에 의해 행성 내부가 끊임없이 뒤섞이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행성에 관한 그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별 형성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우리 은하계에는 이른바 산계성단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가스구름에서 형성되며 연령이나 화학 조성이 거의 같은 별의 집합을 말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젊은 산계성단의 분단 문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계성단 안에 실제로는 같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이는 푸른색 별과 늙어 보이는 붉은색 별이 혼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 조명하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에 실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마젤란 구름과 소마젤란 구름에 있는 몇몇 젊은 산계성단을 조사하여 산계성단에 포함된 항성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적색별이 청색별보다 회전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형성 과정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적색별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 점차 응축되면서 생깁니다. 반면 청색별은 근접 쌍성계의 별끼리 합체하여 태어납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 질량이 더 큰 고온의 항성이 태어나고 이와 관련된 두 천체의 회전이 느려집니다. 이들 연구는 모두 태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포함해 항성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으며 항성계별로 다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달의 유리구슬. 중국에서 들려온 정보에 따르면 달 표면 탐사기 옥토끼 2호가 달 뒤편의 희귀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달의 토양에 있는 두 개의 불투명한 유리구슬이었는데요. 이 유리구슬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설마 외계인이 지구 위성에 유리를 뿌린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이 유리구슬은 어떤 지질학적인 과정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새로 생성된 크레이터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아마도 운석이 낙하했을 때 달의 화산 유리가 격렬하게 가열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화산 유리가 녹은 후에 씻고 굳으면서 구체 형태가 된 것입니다. 본래 달에서는 유리 혹은 유리로 된 구체가 꽤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리구슬이 발견된 적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직경 1mm에 못 미치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과학자가 발견한 유리구슬은 직경이 15에서 25mm였습니다. 그 이전에 달에서 큰 유리 샘플을 발견한 케이스는 아폴로 16호 미션을 하던 미국 우주비행사뿐입니다. 달의 유리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달의 조성에 대해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달의 지질학적 과정의 특성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우주 미니 다이제스트도 여기서 종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